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테슬라가 연속 3일째 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상황에도 휘둘리고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3일째 하락을 하다 보면 장기 투자 마인드 계속해서 이어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장기 투자 마인드 확립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날 테슬라 주가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이날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먼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숲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은 1.23% 하락했고 다우는 0.12%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S&P 500은 다우보다는 나스닥에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나스닥에 많이 속해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S&P 500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S&P 500은 나스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도 0.5%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금리와 유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금리는 떨어졌는데 유가는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유가 상승에 의해서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금리가 좀 떨어지면 나스닥이 잘 오르는데요. 금리가 오늘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크게 빠진 거 보니까 역시 유가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가가 이렇게 껑충 뛰어 오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현재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의 근거지인 이 가자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지금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상군도 투입해서 공격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전쟁이 확전될 것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도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는 금과 채권을 들 수 있겠는데요. 금 가격도 어제 대비 한 3% 이상 올랐습니다. 자, 채권 역시 매수세가 짙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겠죠. 자, 그리고 채권 가격 상승은요, 채권 금리 하락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가 상승에 더불어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9월 대비 10월 달 수치가 껑충 뛰어 올랐어요. 향후 1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유가 상승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높아지면서 오늘 나스닥 위주의 하락을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업종별 종목별 현황을 보면요, 역시 나스닥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죠.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같은 종목들은 거의 3%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러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으로서 은행주들부터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은행주들 오늘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금리 여건 속에서 예대 마진이 증가하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가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에너지 주식들이 거의 3%대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 경기 방어주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경기 방어주들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정하는 종목이죠. 여기 보시면 O라고 적혀 있는데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 주식이 되겠어요. 현재 뭐 50불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70불대에서 50불대까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이 6%가 넘는 종목으로서 리얼티 인컴도 지금 눈여겨볼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에 좀 힘드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경기 방어주라든지 지금 리츠주들 조금씩 편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볼게요. 제가 이 51선과 201선 사이에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약 한 뭐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51선이 지금 저항 라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51선에 닿자 크게 빠진 나스닥입니다. 어쨌든 13,100선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현재 13,40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13,100까지 다시 한번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가 추매에 나설 필요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낮은 지지 라인으로는 한 12,700 정도를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제는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오늘은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었어요. 어제 발표되었던 CPI 지수는 헤드라인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근원 CPI는 예측치와 부합을 했고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서로 상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악재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못했는데 오늘 발표되었던 기대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막대가 껑충 뛰어오른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9월 달에 발표되었던 확정치가 3.2%였는데 10월 달에 발표된 이 수치가 3.8%라서 0.6%포인트나 올라버렸어요. 전월 대비 큰 폭의 상승이 있으면서 오늘 나스닥 위주의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CPI가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 오른 이유는 역시 유가 상승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하루빨리 속히 끝나가지고요. 유가가 좀 더 안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에 있을 다음 FOMC 때 금리 동결 가능성은 오히려 어제 대비 올라갔어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어제는 88% 정도의 동결 가능성이었는데 오늘은 91.8%까지 오히려 가능성이 올라왔습니다. 11월 1일은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30%대를 보여줬는데 지금 20%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CPI 지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역시나 근원 CPI가 빠지고 있고요. 이는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주거 CPI를 보면 향후 1년 동안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것들이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주목하는 게 근원 PC라든지 근원 CPI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 확률에 지금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2.99% 하락한 25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3일째 음봉을 보여주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역시나 이 역사적인 저항대 이 하늘색 선이 좀 강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횡보하고 하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올해 5월 달부터 또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9일부터 주가가 이렇게 하락과 횡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3개월째 지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떠날 법도 합니다.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테슬라 주가가 이 7월 19일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일이죠. 그 이후부터 주가가 이렇게 하락과 횡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자, 하락과 횡보의 이유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상반기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상반기 1월 달에 100불까지도 떨어졌던 테슬라였습니다. 근데 거의 상반기 때 299불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어요. 따지고 보면 주가가 2배가 아니라 저점 대비 3배까지도 오른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계좌가 마이너스이거나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점은 저점의 100불부터 299불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오르면요.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산도 급하게 오르다 보면은 다리가 아프고 숨이 가팔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쉴 필요가 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왔더니 하늘색 선 역사적 저항선이죠. 2021년 11월 달부터 이어져온 2년 넘게 이어져온 그런 역사적 저항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항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닿자마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털 이슈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2분기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의 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3분기 인도량이 하락을 할 것이고 인도량 하락은 곧 마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때도 마진율이 저하되면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요. 3분기 실적도 충분히 마진율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요.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갈짓자를 그리고 있지만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갈짓자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저점을 내리는 주가 모습이 나오면 안 좋은 거지만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점은 자, 환영할 만하다. 이는 꾸준한 매수세 유입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면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쐐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주가가 상승이든 하방이든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결판이 난다라는 거죠. 힘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제 결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판의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어닝콜, 그러니까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일과 거의 겹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가늠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어닝콜은 10월 19일 한국 시간 아침이 되겠죠. 아마 오전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어닝콜을 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닝콜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라도 강력하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주면 주가가 이 역사적인 저항선, 이 하늘색 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역시 4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약 한 47만 대에서 50만 대 사이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연간 2023년 목표치인 180만 대에 다가설 수 있어요. 아마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말해주지 않겠지만 올해 연간 목표인 180만 대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날짜예요. 여기 레이어드님께서는 2023년 11월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2023년 연내에만 진행이 되더라도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확실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한 3년 이상 지금 연기를 해온 사이버트럭 론칭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확실히 발표해 줄 필요가 있겠다. 2023년 연내에는 론칭을 하겠다. 또는 정확한 날짜를 찍어주면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이너하게는 FSD 버전 12의 출시 공지가 되겠어요. 베타 딱지를 뗀 버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한 릴리즈로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북미부터 출시를 하겠지만 북미에서는 원하는 고객이라면 언제든지 구매를 통해서 아니면 구독을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이 드는 그런 버전 10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보신 거는 테슬라 일봉 차트이고요. 이번에는 테슬라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봉 하나가,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을 뜻해요. 테슬라가 2010년에 상장을 했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모습을 나타낸 거고, 주가 차트 형식에 보면 리니어가 있고 로그 형식이 있는데 이는 로그 형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장기간의 주가 흐름을 볼 때는 이 로그 형식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차트를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성장주 투자의 어려움이 이 차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투자란 게 쉽지 않지만 성장주도 특히 고통이 커요. 테슬라 역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하락과 행보하는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은 얼마 안 돼요. 자, 2010년에 상장을 해서 뭐 한 2013년 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2013년에 이렇게 꽁충 뛰어 올랐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한 겁니다. 아무래도 뭐 모델 3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시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모델 S를 많이 판매했던 그런 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한 6년 기간 동안 주가가 행보를 했어요. 11불과 26불 사이입니다. 자, 하지만 이때 또 한 번 주가가 점프업을 합니다. 바로 2020년이 되겠는데 2020년에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상승을 가져가는 구간은 아주 짧아요. 끼케야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구간을 향유를 하려면요, 이런 구간들을 견디실 필요가 있어요. 6년이나 됩니다. 하락과 행보하는 기간이. 그리고 최근에 하락과 행보하는 구간이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약 2년 정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3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한 3년 정도 행보를 했다라고 치면요, 앞으로 3년 더 행보할 수도 있는 게 테슬라 주가입니다. 성장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6년 동안 행보를 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행보를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3년 정도 더 행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하락과 행보의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지금 판매될 예정에 있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요, 그때가 바로 모델 Y가 새로 출시가 되면서 대량 생산과 판매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한 16배 정도 급등을 했어요. 자, 26불에서 414불까지 거의 1년 반 만에 16배가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한 게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더 기다릴 수도 있지만 사이버 트럭이 내년에 판매가 잘 되고 생산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구간이 좀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봉 하나가 하루를 뜻하고요. 올해 5월 달부터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곧 있으면 결판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물론 이렇게 일론 머스크 입에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 주가가 자, 이 하늘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크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확전될 우려도 있어요. 자, 벌써 오늘 유가가 껑충 뛰어오는 것처럼 이러한 매크로 상황은 고물가 상황을 상당 기간 유지시킬 수 있고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서 고금리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는 성장주에 치명적이죠. 테슬라 주가에도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노란색 선을 뚫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사이버 트럭 론칭을 하고 모델 2도 나올 거고요. FSD도 발전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 한 3년 이내에 옵티머스 로봇을 상용화 시킬 거예요. 옵티머스 로봇은 이렇게 유려한 손동작으로 똑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연한 요가 동작까지 할 수 있어요. 중심 균형 감각이 잘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로봇 곧 있으면 충분히 상용화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슈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 1인 1 로봇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은 낮고요. 고령화 인구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령의 1인 가구가 많아질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1인 가구에는 자신을 케어해 줄 수 있는 AI 로봇이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지만 테슬라 봇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체크도 해주고요. 심폐소생술도 하면서 바로 119 연결을 시켜주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옵티머스 봇은 반드시 가정에 최소 한 대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2027년이 되더라도 전기차를 안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로봇은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옵티머스 로봇이 비싸도 약 한 5천만 원 이내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목표는 약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로 만드는 게 목표죠. 전기차는 필수가 아니지만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상당 부분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옵티머스 봇은 필수 구매 목록이 될 수도 있겠다. TV는 사지 않더라도 옵티머스 봇은 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내년에 테슬라 공장에 투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나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잘 모아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뭔가 국제전으로 확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큰 매크로 이슈만 없다면요, 3분기 어닝콜이 있는 다음 주까지 주가는 238불 정도에서는 지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이 노란색 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자기 더욱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확전이 된다거나 다른 큰 매크로 이슈가 있어서 나스닥이 급락을 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이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2불 정도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어닝콜 때요, 이러한 것들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언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이 상방에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저러나 내년에도 성장하는 테슬라예요. 중요한 거는 길게 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옵티머스 봇이 상용화될 때까지 투자가 필요하고요. 성장주 투자에는 하락과 행보가 6년이나 이어지는 이런 고통의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통의 구간을 잘 인내하는 자만이 16배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게리 블랙에 의하면 내년 테슬라의 생산 캐파는 270만 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프리먼트는 70만 대, SX가 여기 10만 대 포함이고요. 기가 상하이는 역시 100만 대가 되겠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는 원래 50만 대가 1차 목표였습니다.
내년에는 이 1차 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 기가텍사스는 사이버트럭 25만 대 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해서 270만 대예요. 자, 올해 180만 대 인도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0만 대 캐파에서 나온 겁니다. 매크로 상황만 좋았다라고 하면은 200만 대를 달성을 했을 건데 어쨌든 인도량은 180만 대로 좀 줄였었어요. 연초부터. 아무튼 올해 180만 대 팔면요, 내년에 270만 대 캐파로서 맥스로는 270만 대까지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도량을 전년 대비 약 50% 늘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또 성장률을 내년에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의 다른 점이, 올해는 금리 인상기였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과 함께하는 테슬라죠. 그러니까 내년에 기업의 성장이 더 크고요. 주가 성장도 이에 따라서 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자면 너무 주가를 단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길게 장기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30년까지 테슬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음 편하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정 투자가 힘드시면 어디 기댈 곳이 필요하겠죠. 저희 아티라운TV 멤버십은 매일 2차례의 알람을 통해서 중장기 투자 마인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자신의 투자, 중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정확한 원칙을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및 성장주 투자를 슬기롭고 편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